에케네시아는 이 불균형이 단순한 무더위와 가뭄 때문이 아닌 어떤 존재들이 정원의 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은행나무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최근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외래종 식물들과 곤충들이 점점 정원 안으로 들어오면서 땅의 영양과 공기의 흐름이 바뀐 것 같아. 이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해. 새는 빠르게 뻗어나가며 다른 식물들을 덮어가고 있는 외래 식물갓이 박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가시 박과 환삼덩굴이 연합하여 정원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공간을 잠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시 박의 지원군으로 선녀벌레의 침입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학교 정원 가장 높은 곳이며 서쪽 아래쪽으로 약간의 비탈이 있으며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덩굴 식물의 칙내 침입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에케네시아는 가시 박의 침입이 단순한 성장 본능이 아니라 계획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정원 2단은 텃밭 정원이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날 때부터 교장 선생님께서 철저하게 가시 박의 접근을 막았지만 3단 꽃밭 정원 변두리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가시 박을 간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잎만 덩굴처럼 자라나는 줄 알았지만 곧 이 줄기들이 다른 식물들을 뒤덮고 영양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가시 박의 줄기는 날카롭고 빠르게 자라서 단 며칠 사이에 주변의 어린 나무와 풀들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하루에도 20cm나 자랄 정도로 무서운 성장이었습니다. 에케네시아는 긴급하게 이온 시스템을 작동하여 가시 박의 침범을 알렸습니다. 가시박과 환삼덩굴, 그리고 선녀벌레가 연합하여 학교 정원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풀들은 뿌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지탱해 주세요. 이 침입을 막지 못한다면 학교 정원의 이온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에케네시아는 가시 박과 환삼덩굴, 선녀벌레의 연합군과 대화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대표와 텔레파시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시 박과 환삼덩굴이 정원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는 곳이라는 규칙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외래종으로서 생존하려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시 박은 정원의 햇볕과 영양분을 원하는 대로 흡수하려 하며 자신을 막을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원에는 이미 오래된 나무들과 식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하지만 나와 같은 생명도 살아갈 권리가 있어. 생태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야. 나는 약한 식물에게만 정착하여 살기에 오히려 생태계에 이로움을 준다고 볼 수 있지. 선녀벌레는 생태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래, 너는 약한 개체들을 죽게 한다는 말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 자라는 단호박을 죽게 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에케네시아의 반박의 선녀벌레는 한 말을 잃고 고개 푹 숙이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가시 박과 환삼덩굴의 주장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 자기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환경이 자신들을 규정짓고 구속하며 살게 만든 것이었다. 가시 박과 환삼덩굴에게 사람에게 유익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생태계 교란 식물이라는 불명예를 씌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너희들과 같은 외래종이야.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어. 가시 박과 환삼덩굴이 이야기를 듣고 에케네시아에게 반문했습니다. 에케네시아, 너는 외래종이면서 학교 정원에서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태어날부터 나의 특성을 살려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고 있어. 꽃도 좋지만 나에게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생명력과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물질이 나에게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질을 얻기 위해 나를 계획적으로 키우기도 해. 가시 박과 환삼덩굴이 에케네시아의 말을 듣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케네시아도 가시 박과 환삼덩굴의 말을 들으며 이해하려고 했지만 가시 박과 환삼덩굴, 선녀벌레의 침입이 학교 정원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케네시아는 정원의 다양한 식물들과 힘을 합쳐 외래종의 침입을 막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만약 침입을 막지 못한다면 그 후에 벌어지는 일을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이온 시스템을 작동하여 가시 박과 환삼덩굴의 침입을 막을 방안을 모아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가시 박이 싫어하는 향기를 준비하고 울타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에케네시아는 향이 강한 민트와 로즈메리를 꽃밭 정원의 경계에 심어
가시밭과 환삼덩굴이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허브향을 활용하면 가시밭과 환삼덩굴이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환경이 될 거야. 그리고 바깥쪽에 울타리를 높게 조성하여 가시밭과 환삼덩굴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민트와 로즈메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허브이기에 침투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가시밭과 환삼덩굴을 없애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에케네시아는 또한 정원의 곤충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녀벌레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개미와 사마귀, 잠자리와 같은 곤충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나 선녀벌레 떼지어 다니기에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사마귀와 개미와 같은 곤충들이 가시박의 줄기를 갉아먹도록 해서 성장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곤충들은 가시박이 정원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주변을 순찰하며 덩굴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곤충 친구들 덕분에 가시박의 줄기들이 손상되기 시작하자 정원은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습니다. 선녀벌레의 공격은 학교 정원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농작물에게 피해가 많아 군청 산림과에서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한 후에야 퇴치할 수 있었습니다. 에케네시아는 마지막으로 가시박과 환삼덩굴을 만나 결단을 내립니다. 가시박이 정원 내에서 공존하려면 주변 식물의 생존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한 생태계의 변화를 인정합니다. 우리도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식물들에게 위협을 주면서까지 살아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에케네시아의 말에는 학교 정원의 식물들을 위하는 마음이 힘있게 전달되었습니다. 가시밭과 환삼덩굴이 정원의 특정 구역에 제한적으로 자라게 하고 주변을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정원의 식물들과 곤충들이 함께 도운 덕분에 가시박은 더 이상 정원을 점령하지 않았고 모두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